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개방과 포용,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세계 수도로 불리는 뉴욕시가 각종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다음 달부터 최소 20%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됩니다. 베이사이드 인근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분노 운전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집을 촉구하는 한편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는 우리가 점차 무관심해져 그들의 만행을 방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분단을 허용한다면 어떤 독립적 국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청중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지는 연설에서 중국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며 우리는 양국 간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과 제3국의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억제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폭염, 산불, 홍수 등 기후 위기로 닥친 재앙을 언급하며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동참해 환경 문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엔 총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했습니다. 서울시와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시가 각종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뉴욕시청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서울시와 뉴욕시 간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친선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뒤 안보를 넘어 문화와 경제, 과학기술 동맹에 이르기까지 한미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는 두 도시가 함께할 분야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며 서울시와 뉴욕시가 친선 우호 관계를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 도시가 힘을 합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미국의 서울이 바로 뉴욕시이며 환경과 재생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양도시가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미국의 한국의 의미가 크듯 뉴욕시에 있어서 서울의 의미도 크다며 국가 간의 관계인 만큼 도시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두 도시의 협력이 다른 도시 간의 협력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 배석했고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본 방송사 한상기 대표이사 등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초청으로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다음 달부터 최소 20%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다음 달 27일 뉴욕 퀸즈의 미터 주차 요금을 25% 인상하며 특히 플러싱 다운타운의 첫 1시간 주차 요금이 $2에서 $2 50센트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러싱 다운타운의 2시간째 주차 요금은 현재 $4에서 $5로 인상되며 퀸즈 다른 지역의 요금도 1시간에 최소 25센트 인상됩니다. 플러싱 지역 미터 주차 요금은 불과 3, 4년 전 1시간에 $1였지만 2.5배 이상 인상되면서 뉴요커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6일부터 맨하탄 지역의 미터 주차 요금도 인상돼 교통 혼잡도가 높은 미타운은 첫 1시간 요금이 $4 50센트에서 $5 50센트로 인상되지만 인상률은 약 20%로 퀸즈보다 낮습니다. 이외에도 11월 9일부터 브루클린, 11월 22일 브롱스, 11월 28일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의 미터 주차 요금이 인상됩니다. 18일 자정쯤 베이사이드 인근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분노 운전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은 18일 오전 12시 30분경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파크웨이 출구 근처에서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SUV 운전자가 동쪽으로 향하던 중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했습니다. 추월에 실패한 SUV는 분노를 참지 못해 속도를 늦추고 피해 차량 뒤로 이동했고 그 후 권총을 꺼내 피해 차량 우측 조수석 쪽 팬더에 총을 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SUV의 번호판을 보기 위해 가해 차량을 추격하다 따라잡지 못해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해 차량은 더글라스턴 파크웨이 출구로 나와 호레사 등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했고 111 경찰서는 현재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일 저녁 맨하탄 월스트리트 인근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남성의 머리를 찌르는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8시 20분쯤 렉터 스트리트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R선 열차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피해자 남성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은 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설명이나 이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74세 남성 또한 지하철에서 무차별 선로 밀치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시라큐스 거주 난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는 빌딩 더 브릿지 비영리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2016년에 BTB를 설립한 유정은 대표는 시라큐스에 버려진 주택 또는 노후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이 주택들을 수리하고 개조해서 난민 가정들에게 시세에 비해 낮은 렌트비를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가정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주택에서 새 난민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지거나 낡은 시설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 개선한 그 시설에 난민 가정이 하나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되고 빌딩 더 브릿지가 테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트비를 받으니까 그게 프라핏이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프라핏 컴퍼니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사는 것이 목적이거나 렌트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잘 관리하고 해서 미래의 홈 오너로서 또 다른 어벤던먼트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유 대표는 2008년 교회를 통해 시라큐스가 난민들의 정착 도시인 것을 알게 됐고 이후 많은 기도와 준비 끝에 난민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빌딩 더 브릿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거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왜냐하면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능동적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유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직업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건설의 직업훈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그 동참하시는 분이 직업훈련이 될 수 있어요.
뉴저지 실버 선교회와 청소년들이 매년 두세 번 시라큐스를 방문하고 난민 가정의 시설 보수와 거리 청소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시라큐스 전체 인구의 10%가 난민 인구이며 60여 개국 출신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실버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2번 시라큐스를 방문하셔서 며칠 동안 작은 몇몇 가정의 그 낙후된 부분을 이제 고쳐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의 한 일종으로 유스 아이들한테, 사실 이게 우리 세대에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한테도 넘어가야 되는데 유스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리를 좀 청소를 한다던가 하면서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실 이번 여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유 대표는 난민 문제는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지역에도 BDP와 같은 활동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빌딩 더 브릿지의 그 개념이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도, 심지어 뭐 서부에도,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분이 또는 여러분이 한 집을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고치고 거기에 한 난민 가정을 살도록 하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는 중간에서 그 관리 역할을,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BDP는 계속해서 난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BDP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국세청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오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는 국세청 직원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은 납세 정보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터 측은 헌터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과 동일한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며 어떤 정부기관도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 5월 IRS 조사관 2명이 연방하원 세입위에 비공개로 출석, 국세청이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를 적발했지만 법무부가 기소를 막고 있다고 폭로한 부분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유죄 협상을 벌이다 무산된 뒤 지난 14일 기소됐으며 우크라이나 등의 에너지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터는 아버지와 자신을 겨냥한 범죄 의혹 제기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가장 공격적인 조치이지만 이는 그가 법적으로 포위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대신 전미 자동차 노조 대표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캘리포니아주 도널드 레이건 추모 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차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격전지인 미시건주를 방문해 파업 노동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고 이틀 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불참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토론회 TV 중계 시간에 맞춰서 미시건주 유세를 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에서 파업 중인 자동차 3사 노동자들을 만나고 러스트벨트 표밭 공략에 나서며 특히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레이스에는 약 10여 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어 경선 전 트럼프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무난히 후보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 4명 중에 3명이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아시안 1,318명을 비롯한 3,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시안 중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는 답변이 73%에 달했으며 이민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75%가 다시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을 했으며 8%는 이민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아시안의 답변이 전체 답변과 대등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안 이민자는 82%가 미국에 온 뒤 자신 또는 자녀의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고 답을 했고 76%는 재정적 상황이, 73%는 고용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시안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11%는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답을 했고 7%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의 44%는 직장 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27%는 가게나 식당에서 차별 대우를, 17%는 경찰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명문대의 보이콧 논란을 불렀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 평가가 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서 공립대학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1위, MIT가 2위를 고수했고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는 공동 3위, 예일대는 5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시카고대는 6위에서 12위로, 다트머스는 12위에서 18위로 하락했으며 공립대인 UC 버클리와 UCLA가 각각 15위와 16위로 뛰어올랐고 밴더빌트대는 다트머스와 공동 18위, 노틀담대가 20위에 올랐습니다. 또 미시건 주립대 애나버 역시 21위로 상승했고 에모리대와 공립대인 버지니아 주립대,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가 공동 24위에 올랐고 NIU는 35위, 보스턴 칼리지는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레즈노 주립대가 64계단 상승한 185위를, 플로리다 아틀란틱대는 53계단 뛰어오른 209위로 조사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비율 등을 강화한 반면 졸업생의 기부 실정, 교수 대 학생 비율, 신입생의 고등학교 성적 등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한다는 징후는 없지만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경제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제 모멘텀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상 최초로 자동차 3사가 동시 파업을 단행한 데 대해 현재 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이익 보장 약속을 했으며 자동차 업계는 기록적 이익을 내는 등 경영이 잘 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앨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자동차 3사 회사 측에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앨런 장관은 또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지만 예전만큼 두껍지 않으며 이 같은 현상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프리미엄 주방가전 제조회사인 조지루시가 올해 새로운 유도가열 보온밥솥을 선보였습니다. 조지루시가 새롭게 출시한 유도가열 보온밥솥은 세련된 디자인 리뉴얼과 더불어 자동 세척 기능과 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조지루시의 밥솥은 최고의 유도가열 기술로 취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해 더욱 부드러운 밥을 짓게 도와줍니다. 유도가열로 다양한 취사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 가능한 메뉴로는 백미, 백미쾌속, 잡곡, 초밥, 찰밥, 자스민, 죽, 현미, 스틸컷 오트밀, 키노아
한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 포함된 찜 기능으로 고품질 찜 받침을 사용해 생선이나 야채를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밥솥을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한 자동 세척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이전 취사에서 남은 냄새를 저감할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증기 배출구 역시 일체형으로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유도가열 보온밥솥은 5.5컵과 10컵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각각 $344 99센트, $377 49센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퀸즈 플러싱의 66세 무면허 중국계 침술사가 63세 환자에게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침술 시술을 했다가 환자의 폐를 손상시킨 혐의로 퀸즈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5년 연속 유엔 총회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 난항에 따른 셧다운 우려와 함께 국가재정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8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정희 유신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던 YH 무역을 운영했던 장용호 씨가 지난 16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의 원전 수출 저지 소송에 대해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 법원이 소송 자격을 인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칭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취임 7개월 만에 갑자기 경질된 것은 주미대사 시절 혼외 관계를 가지고 미국에서 혼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70대 미국 국적 한인 남성이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타려다 권총 실탄 한 발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실제로는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집단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6시 4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